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장경원입니다. PBL 단계별 튜터링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PBL에서 학습자들이 보이는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 그래서 이제 그걸 고려해서 튜터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들, 그리고 단계별로 튜터가 해야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BL에서 튜터의 역할을 보려면 먼저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왼쪽에 있는 게 PBL의 과정입니다. 학생들이 먼저 친해지고 서로 자기소개하는 초기 활동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받으면 같이 논의해서 문제를 분석해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도출하고, 그걸 자료 수집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튜터의 역할, 교수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활동 단계에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질문해주고 좀 중재해주고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문제에서 꼭 배웠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빨간색 부분에 되어 있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튜터로서 튜터링을 해야 되는 가장 좀 핵심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먼저 학습자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이제 PBL 전 과정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논의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거예요. 자기들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한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다시 좀 고쳐서 새롭게 질문하기도 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뭔가 이렇게 논쟁하기도 하고,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실험을 하거나 자료 수집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공부해 오거나 찾아온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처음엔 없었지만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되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보게 되고,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다 PBL에서 학습자들이 보여야 되는 가장 바람직한 활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튜터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학생들이 논쟁하지 않는다면 두 사람의 입장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는 것이고요. 학생들이 계획 없이 그냥 자료를 수집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이 문제에 필요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질문해주고 안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를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PBL 학습자들이 보이는 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별로 단어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 집착입니다. 학생들이 문제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은 어느 하나에 꽂혀가지고 완전 그냥 그것만 그냥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안이나 아니면 어떤 자료에 딱히 집착하지 않고 학생들이 좀 고르게 열린 마음으로 자료를 보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기종결, 빨리 끝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검토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좀 다른 것들도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단일 가설인데요. 분명히 여러 가지 가설을 수립해 볼 수 있고 선택해 볼 수 있는데, 무조건 한 가지 처음에 만들어진 가설만 가지고 또는 어떤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냥 그걸 구체화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가설입니다. 이것도 참 위험한데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이것도 알아보고 저것도 알아보고 되는 대로 자료 수집해서 답을 내보자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역시 우리가 어떤 가설을 수립할 수 있는지, 어떤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수집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말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가설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것의 논리가 무엇인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전략적 탐색. 사실 우리가 어떤 자료를 수집하거나 자료를 볼 때는 어떤 전략이 있잖아요. 방향이 있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자료를 모으고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개 이런 경우가 이게 뭔가 의사결정이 안 되니까 판단이 유보되고 계속 질문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본인들이 뭔가 의사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아직 결론을 충분히
좀 검토해 본 다음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데 빨리 결론을 내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단에 혈안이 된 경우라고 표현을 했는데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학생들이 보이는 아주 흔한 문제들이거든요. 학생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해 볼 수 있도록 너무 여기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지 않도록 다양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BL을 처음 제안한 베로우즈는 튜토리얼 프로세스라는 책에서 튜터가 어떻게 역할 수행을 해야 되는지 이제 기본적인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가지의 원칙인데요. 먼저 첫 번째, 튜터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은 항상 상위 인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이거 뭔지 한번 설명해봐가 아니라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서 지금 이걸 논의하는 게 이걸 공부하는 게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 해결에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물어보는 그러니까 정말 한 단계 위에서 메타커그니션 수준에서 질문해 주시거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튜터는 학습자들이 문제 해결의 모든 과정을 충분히 그리고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하다 보면 아이디어 스펙트 러닝 이슈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그냥 딱 직관적으로 문제를 본 다음에 이거 조사해 오자라고 역할 분담을 한다든지 그냥 각자 조사해 온 것을 서로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합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중요한 과정들을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들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의견이나 역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견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런데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의견을 정말 딱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의견을 제시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정보 제공도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전문가가 나밖에 없다. 그럼 나중에 별도로 찾아오면 물어보면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자료를 학생들에게 미리 주어서 학생들이 그것만 이용해서 어떤 답을 내볼 수 있도록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학생들이 막 논의를 하다 보면 서로 조사해 오거나 의견에 대해서 크리틱을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서로의 의견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질문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좀 이렇게 문제 해결 방향이 결정되지 않도록 그룹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동의하는지 꼭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덟 번째,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건데요. 학생이랑 논의하지 마세요. 우리 마지막에 하면 되고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논의하고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도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맞다고 확신해? 왜 그렇게 생각해? 이 결정에 만족해? 그 이유는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너무 하나에 열중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완성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개개인별로의 학습 진척 정도나 질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대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하고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BL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튜터링은 거의 99%가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또는 상황에 맞게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은지를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학생들이 좀 팀빌딩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역시 너네 친하게 지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 장점은 뭐예요? 여러분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지금 문제에서 문제의 주인공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을 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가 다뤄야 되는 또 다른 측면은 뭔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받아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제 해결 수행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거죠. 그럴 때는 자,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찾아보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해온 내용을 서로서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좀 단편적으로만 논의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이런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이거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공부해 라고 직접 말하시기보다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요? 자, 여러분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뭘 학습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시각을 촉진할 때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고 성찰해야죠. 그럴 때, 자, 여러분, 이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뭘 배웠나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실천해 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자가 하는 튜터의 역할, 그래서 튜터링은 대부분 질문으로 이루어지니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필요한 경우에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